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룩국어 법칙입니다. 제 방송을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본 방송에서는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한, 이렇게 이것도 참인 것 같고 저것도 참인 것 같은 이런 파라독스적인 주제들을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좀 이것으로부터 좀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줍니다. 27번째 룩국어 법칙입니다. 나를 높일 것인가 나를 낮출 것인가 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뻔한 주제입니까? 예, 다들 당연히 낮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답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잘 낮추게 됩니까? 예, 적당하게 PR하는 것도 맞는 거지 요즘 시대에 라는 이런 마음도 들고요. 아니야, 진짜 이 원칙은 불변이야, 낮추는 게 맞아, 이것도 참인 것 같고 저것도 참인 것 같고 파라독스적인 주제에 가까운 것 맞네요. 예,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속성은, 자연의 대표적인 것이 물이지 않겠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다투입니까? 다투지 않죠.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요. 항상 밑으로 그죠? 밑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씻어주고 말이죠. 이런 어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지덕이 있고요. 또 겸양지덕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노자는 상선약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어떤 선함이, 최고로 좋은 것이 물이라 그죠. 물. 예. 그런데 인간도 이런 어떤 자연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죠.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겸양지덕이 없으면 부정지덕,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항상 다투게 되죠. 여기 가서 이렇게 찌르고 저기 가서 찌르고 말이죠. 짐 콜린스 세계적인 대학자는요, 조직 붕괴의 5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리더의 교만함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의 교만함.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조직은 리더가 책임을 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데, 리더의 교만함으로부터, 그 둑이 그 작은 구멍으로부터 둑이 터지던 날이죠.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 리더의 교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버글라스라는 분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4A에 빠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 A가 arrogance, 거만함입니다. 거만함. 짐 콜린스하고 똑같은 거죠. 당연하겠죠. 겸손하지 않으니까 거만한 거죠. 두 번째 A가요. 두 번째는 aloneness라고 그랬어요. aloneness, 외로움, 고독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독에는 solitude라는 것도 있거든요. solitude는 리더가 성장하고, 리더는 외롭죠. 네. 그런데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독을 solitud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aloneness는 남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혼자서도 오는 거죠. 이런 것을 aloneness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거만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드벤처, 모험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어떤 모험? 디스트럭티브 어드벤처 시킹이라고 했습니다.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인 모험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권한은 자기한테 있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직을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막 휘두른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파괴적인 모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A는 성공한 남자한테는 여자가 올 수 있고 성공한 여자한테는 남자가 올 수 있고요. 어들들이 간음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냥 개인 같으면
혼자서의 사인 같으면은요, 그냥 개인만 무너지면은 그래도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조직을 맡고 있는 이 리더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조직이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는 걸까요? 자연의 속성은 밑으로 밑으로 낮추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사회적인 환경, 어릴 때부터 어떤 자라온 성장 환경, 교육적인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 탓이라고들 대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일견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말이죠,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다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요, 겸손함이랄까 이런 어떤 인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했어요. 좋은 습관들이 모이면은 그죠? 인격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인격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신이라고 일컫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이 사람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제대로. 초등학교도 중퇴를 했죠. 네. 중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정신이라 일컫는 인격 도야의 힘을 소돔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진짜 젊은 날 이 사람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점을 그죠? 메워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3가지 덕목을 익히고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외부 환경 영향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결국은 내부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로부터 뭔가를 답을 찾아야지만이 길이 보이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옛날에 성공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행일치라고 했어요. 암과 행 사이에는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서도 격차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행격차라 그럽니다. 지행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또 해보면 말이죠. 지행격차가 있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지행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격차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겠죠. 성공자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돌이켜보면 역경이 축복이었노라 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역경이 축복이었대요. 역경이 축복이었대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뭘 잘한다고요? 외적인 관찰과 내적인 성찰을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둘러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행 격차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고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조금씩 인격이 더 갖춰지고 지행이 일치되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룩쿠크 법칙 그죠. 이 어쩌면 단점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역경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단점을 단점으로만 그냥 봐버리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룩쿠크 법칙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게 되면은 그죠?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이런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인슈타인에게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박식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내가 니보다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유일한 알면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데 내가 더 열심히 정진 안 할 수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 학생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 지식의 원 아닙니까? 이 지식의 원은 뭡니까? 자, 이 A라는 사람은 그죠? 요만큼 안다는 거죠. 요만큼 알게 되면 요 바깥은 다 모르는 거죠. B는 이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깥은 다 모르는 거죠. 알면 B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부분도 B가 적겠죠. 그렇지만 A가 훨씬 더 모르는 부분은 많지만 A가 이 모르는 걸 다 내가 모른다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A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요 접촉 부분만 인식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모른다고 인식하는 것은 요 접촉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는 걸 알과 모름 그 접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것도 적다 보니까 원이 작으니까요. 그 접촉 부위가 적으니까 모르는 것도 적은 거죠. 그런데 자 B는 알이 커지니까 모르는 부위, 인식되는 모르는 부위도 훨씬 더 커져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유일한 알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그죠? 결국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행격차가 내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은 무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다라고 우기는 이런 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을 무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식. 무지할 수는 있지만은 무식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도 인간이 남들한테 상처 주고 업을 짓고 하는 이런 원인이 뭘까? 이 12연기법이라 그러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식이나 무지나 무명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빛이 없다. 그죠? 어둠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끝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집에 서고 밖에 서고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게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은 제가 낮추지 못하고 하심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위로 올라오고 교만해질 때랍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서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항상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발견하거든요. 자연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높이면 낮춰주고 못났다고 낮추면 높여주는 게 이게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라는 거죠. 27번째 로쿠 법칙입니다. 나를 높일 것인가 나를 낮출 것인가.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머물러야지만이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덕중동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조직을 맡고 있고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낮추지 않고서는 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왜? 사람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해 불량수, 바다는 어떠한 물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낮추면 낮출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